자, 여러분, 오늘은 거꾸로 수업 두 번째 시간,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화면이 너무 멀어서, 가까워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멀리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사림이 전개에 진출하다와,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154페이지의 사림이 전개에 진출하다와 155페이지의 사화의 발생을 잠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잠깐 읽어보세요. 다 읽고 멈춰놓고 다 읽고 강의 마저 들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화면이 자꾸 움직여서 미안한데 거치대가 지금 마땅히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선생님이 직접 잡고 쓰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우리 조선 전기 왕 이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선 전기의 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배웠냐면 여기 나오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요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경국대전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까지 배웠을 텐데 그 이전에 일단 조카인 단종을 제거하고 왕이 된 세조가 자신이 왕이 되는데 기여한 공신들을 공이 있는 신하들을 공신으로 책봉하고 막대한 특권을 주면서 어떠한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했죠. 그 세력이 누구죠? 그렇죠. 훈구죠, 훈구. 자, 세조가 이러한 훈구 세력을 양성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 성종 때에 들어서 이러한 훈구 세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성종이 힘을 키워준 세력이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림이라고 하죠, 사림. 그래서 이러한 사림들은 훈구를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약하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림과 훈구의 사이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나쁘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갈등을 빚었을 때 더 강력한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사화라고 합니다.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림이 화를 입은 사화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훈구와 사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그거는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훈구는 어떻게 등장했느냐? 조선 초기부터 계속 정치권에 있다가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들을 위주로 해서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권력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을 추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부국강병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반해 사림은 세조가 아닌 이러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등용한 고려 말에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림은 훈구 견제를 위해 등장했다시피 부국강병 추구라든지 이러한 훈구의 지향점과 달리 지방 분권, 즉 향촌에서 각 향촌에서 스스로 다스리는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국강병 대신에는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훈구 세력의 부정부패라든지 비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림이 훈구를 비판하게 됐는데 참고적으로 이 사림은 주로 이제 성종이 등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종이 등용했을 때 주로 어디로 가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중앙제도에서 우리나라 그 중앙제도에서 언론의 역할을 하던 기구가 뭐였어요? 그렇죠. 3사. 그럼 이 3사는 뭘로 구성돼 있어요? 자, 사헌부, 그리고, 그렇죠. 사간원, 마지막. 그렇죠. 홍문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훈구 세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인 3사에 진출하여서 훈구를 비판하는 역할을 홍문관입니다. 3사에 진출하여 훈구 세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 그래서 요까지 보고요. 자, 이제 이러한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화에 대해서 이제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사화는 총 몇 차례 일어났냐면 4번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면 알겠죠? 그래서 연산군 때 2번, 그리고 중종 때 1번, 마지막으로 명종 때 1번 해서 총 4차례의 사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화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맨 처음에 사화는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을 당시에 이제 성종이 이제 그 이전에 살림 세력을 키워줬는데, 그 대표자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종직이 이 당시에 연산군 당시에 역사책에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실었어요. 그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뭐냐면, 조가 이제 애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은 글을 뜻하는 문이죠. 글월문. 그래서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라는 글을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역사책을 쓰는데 활용했는데, 이 의제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 마치 조선시대 단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항우라는 이제 삼촌에 의해서 제거당한 그런 중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단종을 이제 그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빗대어 의제를 애도한다는 글을 김종직이 쓴 거야. 그래서 이러한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해서 이제 연산군이 알고 이제 이러한 글을 실었던 김종직과 그의 일파들인 살림 세력을 정치에서 제거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예요. 자, 무오사화가 일어나고 중종 때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연산군 이후에 또 하나 일어난 일이 뭐가 있냐면, 연산군이 이제 성종의 아들인데, 성종의 이제 중전이었던 윤씨 부인이 이제, 질투심이 많았는데, 성종이 이제 다른 후궁을 이제 사랑하고 이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성종의 부인인 윤씨가 성종의 이제 얼굴을 핥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얼굴에 이제 상처를 입혔는데, 그 일로 이제 성종의 그 어머니던 대비마마의 이제 분노를 사서 성종의 이제 중전이었던 윤씨 부인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종의 이제 아들이자 윤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고, 그걸 이제 연산군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삼아서 윤씨가 폐비되고 또한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제거하는 또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살인들이 이제 화를 입었는데, 그거를 이제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연산군이 이렇게 무오사와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많은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연산군은 폐위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산군 이렇게 붙은 경우에는 폐위당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그 광해군이라든지 연산군이라든지 무슨 군이 돼 있는 경우는 왕이었지만 폐위되었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누가 왕이 되었냐면 중종이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중종이 왕이 되었는데, 이러한 중종은 이제 연산군과 자기가 이제 다른 정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연산군이 탄압했던 살인들을 등용하고 이제 더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가 깨어있는 개혁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55페이지 밑에 역사 탐구에 나와 있다시피 이 당시의 중종은 조광조라는 이제 사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림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였는데 이 조광조가 다양한 개혁 정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현량과 실시라든지 속격서 폐지라든지 위훈 삭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먼저 현량과 실시는 그 전에 이제 과거 시험을 뽑아서 이제 그 관리들을 뽑았는데 그 사림들끼리 어진 관리를 추천을 해서 추천을 통해서 많은 사림들을 관직에 불러 모으면서 사림들이 이때 대거 정치권으로 나가게 돼요. 두 번째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속격서를 폐지하면서 유교 중심 정치를 좀 더 진행하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훈구들이 그 공신 명단에 막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한 공신 명단인 위훈을 이제 그 훈구들을 많이 삭제하면서 훈구의 반발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종이 이제 그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 정치를 처음에는 지지해 주다가 나중엔 이제 이들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훈구와 손잡고 중종이 왕이 되고자 한다고 이제 하면서 그 조광조가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중종이 이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을 제거했던 사건이 발생해요. 이거를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종이 이제 기묘사화를 일으키고 나서 사림들이 많이 제거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중종의 후사를 누가 할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사 문제가 있었는데 이 후사 문제 당시에 중종의 후손이 인종과 명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인종을 따르던 세력을 이제 윤씨 세력이라고 하였고 명종을 따르던 세력도 윤씨 세력이었어. 그래서 인종을 따르던 세력을 이 당시에 큰 윤씨 이래서 대윤이라고 불렀고 대윤파, 명종을 따르던 세력을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윤씨 세력이라 그래서 소윤파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누가 이겼을까? 그렇지. 당연히 지금 인종이 그 다음 왕이니까 대윤파가 이겼는데 근데 인종이 얼마 못 살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인종 대신에 명종이 금방 왕위에 오르면서 인종을 지지하던 대윤파 세력을 제거한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림이 4번의 사화를 겪으면서 탄압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